반갑습니다.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포 보훈의 강령과 동포 보훈의 조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강령은 핵심이라면 조목은 핵심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포 보훈의 강령이 동포 보훈의 조목을 한 줄기로 수렴한 핵심이라면 동포 보훈의 조목은 동포 보훈의 강령을 몇 가지 조항으로 펼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동포 보훈의 강령은 정전에서 정의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동포에게 자리 이타로 피은이 되었으니 그 은혜를 갚고자 할진대 산원공상이 천만 학술과 천만 물질을 서로 교환할 때 그 도를 채받아서 항상 자리 이타로서 할 것이니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동포 보훈의 강령은 그 도를 채받아서, 이 대목이 핵심입니다. 그 도라는 것은 바로 자리이타의 도입니다. 자리이타는 상대만 이롭고 자신은 이롭지 않다든지, 자신은 이롭고 상대방은 이롭지 않은 것이 아니라 쌍방이 이로운 길입니다. 쌍방이 이로운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타가 없는 청정한 이론상 자리에 들면 자리이타의 도가 뚜렷이 드러납니다. 이처럼 자타가 둘이 아닌 자리이타의 도가 바로 일원상인 동포성이라는 것입니다. 동포의 진리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리이타의 도가 전개되는 피은을 동포운이라 하며 이 도를 실행하는 것이 바로 동포보운인 것입니다. 대종경 교단품 22장에 자리이타와 관련된 소태산 대종사의 법문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영산 길롱리에서 변산 복례정사로 돌아올 때 줄포에서 장보신 감상담인 듯 합니다. 줄포장에서의 감상담이죠. 내가 오늘 길에 어느 장 구경을 하게 되었는데 아침에 옹기장수는 옹기 한 짐을 지고 장에 오며 또 어떤 사람은 지게만 지고 오더니 그 사람이 돌아갈 때는 옹기장수는 다 팔고 지게만 지고 가며 지게만 지고 온 사람은 옹기를 사서 지고 가는데 두 사람이 다 만족한 기색이 엿보이더라. 나는 그것을 보고 생각하기를 당초에 옹기장수가 지게만 지고 온 사람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었고 지게만 지고 온 사람이 옹기장수를 위하여 온 것이 아니어서 각기 다 자기의 구하는 바만 구하였건만은 결국에는 두 사람이 다 한 가지 기쁨을 얻었으니 이것이 서로 의지하고 바탕이 되는 이치로다 하였노라. 자, 옹기장수가 빈 지게만 지고 온 사람을 위해서 장에 온 것도 아니고 빈 지게를 지고 온 사람이 옹기장수를 위하여 장에 온 것도 아닌데 각자 구하는 바에 따라 각자가 만족을 하든 못하든 그 관계는 서로 의지가 되고 바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서로 의지가 되고 바탕이 되는 이치가 드러나려면 텅 비어 고요한 일원상이 드러나야 합니다. 텅 비어 고요한 일원상 자리가 드러나지 못한다면 서로 의지가 되고 바탕이 되는 자리이타의 도를 감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실은 내가 좀 더 이익이든지 상대가 더 이익이든지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차별이 있는 그러한 욕망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서로 의지가 되고 바탕이 되는 자리이타의 도가 드러난다는 것은, 자리이타의 도를 감지한다는 것은 자타가 둘이 아닌 일원상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자리이타의 도는 일원상의 드러남으로 그 자리가 동포은이라는 것입니다. 자리이타로 피은이 된 동포은에 보은한다는 것은 자리이타의 도를 채받아서 동포 간에 자리이타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포 보은의 강령을 동포 보은의 조목에서 사농공상과 금수초목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동포 보은의 조목을 봉독하겠습니다.
1. 사는 천만학술로 교화할 때와 모든 정사를 할 때 항상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이타로서 할 것이요. 2. 농은 의식원료를 제공할 때 항상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이타로서 할 것이요. 3. 공은 주처와 수용품을 공급할 때 항상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이타로서 할 것이요. 4. 상은 천만 물질을 교환할 때 항상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이타로서 할 것이요. 5. 초목금수도 연고 없이는 꺾고 살생하지 말 것이니라. 자, 이 말은요, 즉 천만 학수로 교환할 때와 모든 정사를 할 때 또는 의식 원료를 제공할 때 또는 주처와 수용품을 공급할 때 또는 천만 물질을 교환할 때 항상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이타로서 하라는 것입니다. 동포, 보훈의 조목에서 핵심은 공정한 자리에서 이 대목입니다. 공정한 자리가 이론상에 드러나며 자리이타의 도입니다.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이타로 행하는 것이 동포, 보훈의 핵심입니다. 자타가 둘이 아닌 이론상의 자리에서 보면 상대의 입장에서 헤아려 보는 자리이타의 공감을 갖게 되며 사농공상의 동포 간 거래에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면서도 타인의 이익을 헤아리는 공정한 관계를 모색하는 것입니다. 공정한 자리는 산업공상의 관계에 있어 공정 경쟁이요, 공정한 기회 균등으로 쌍방이 이로운 공익사회로 나아가도록 하는 길입니다. 또한 초목금수도 연고 없이는 꺾고 살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포 보훈입니다. 이와 관련된 일화로서 황정신행, 팔타오님이시죠. 황정신행께서 소태산 대종사께서 원기 23년 1938년 음력 3월 말경에 경성지부 교무 이완철 등 6분과 함께 자신의 별장인 양주 송추에 모시고 다녀온 그 일이 있는데요. 이 일을 이제 회고하시기를, 자, 황정신행은 박재봉이 음식 장만도 못하고 오는 것이 안 되어서 생각하고 괜히 민망하여 솔잎을 뚝뚝 뜯으며 걸었다. 이를 본 대종사 다음에 그 과보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하시니 그 행동이 부끄럽고 땀도 많이 나서 개천가루가 얼굴을 씻는데 물을 퍼내듯이 얼굴을 씻으니 대종사 그 모습을 보시고 그렇게 해서 되나? 이렇게 떠서, 그러니까 물가가 아니라 이쪽 그 물에 직접적이 아닌 곳에 여기에 씻어야지 하며 물을 떠 돌아서서 얼굴을 씻으셨다. 이 물이 이 아래로 흘려가서 논 붙이는 사람들이며 모든 움직이는 것들도 이 물을 먹고 사는데 아껴 써야지. 여기서 세수를 할 것이냐?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훗날 황정신행, 팔타오님이죠. 황정신행님은 연고 없이 솔잎 하나라도 꺾지 말며 흐르는 물도 함부로 쓰지 말라는 소태산 대종사의 그때 그 말씀을 잊을 수 없다고 회고하십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식물도 또 물건도 다 동포 부처님이니 아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권, 생명의 권리가 있죠. 생명권, 나아가서 물건도 함부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물건의 권리, 이게 물건 자체의 물건까지도 존중하는 것이 바로 동포 보훈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고가 나오죠. 연고는 동포를 아끼고 사랑하되 최소한의 희생이 불가피할 때 하는 것으로 어쩔 수 없이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타가 둘이 아닌 일원상 자리에서 펼쳐지는 사농, 공상, 초목, 금수가 다 동포입니다. 동포 보훈의 핵심은 항상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이타로 행하는 것입니다. 궁극은, 궁극적인 것은요, 희생적 이타행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희생적 이타행을 목적으로 생각하는데 대종사님의 이 가르침은 최고의 궁극의 자리는 희생적 이타행이 목적이 아니라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는 자리이타이다라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대종경 서품 1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을 해하여다가 자기만 좋게 하려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사물을 당할 때 자리이타로 하시다가 못하게 되면 이해와 생사를 불구하고 남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복랑을 삼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도 해석을 잘해야 한다고 봅니다. 남을 이롭게 하는 이타행을 해도 이러한 이타행을 자신의 복랑으로 삼는 자리행이 될 때 이것도 결국은 자기의 이로움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타행도 자리행으로 삼을 수 있을 때 그래서 결국은 자리이타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대종사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동포, 보은도 마음을 잘 쓰는 공부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잘 쓰기 위해서는 이런 쌍을 채받아야 됩니다. 자타가 둘이 아닌 그 공정한 이런 쌍 자리에 들 때 이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타의 도를 드러내어서 동포보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리타의 도가 구현된 동포보훈의 세상은 바로 개교 동기에서 말하고 있는 광대무량한 낙원이다. 낙원으로 인도되는 곳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동포보훈의 강령과 동포보훈의 조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전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였습니다.